네, 감사합니다. 1월 28일 토요일 통계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먼저 볼 건데요. 809번은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700 몇 번이냐? 795번부터 해봅시다. 795번. 지난번부터 F반이랑 똑같이 과제를 내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과제 똑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올해는 우리가 L3반이 조금 진도가 느렸는데 맞췄어.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나갈 과제는 154페이지, 1번 154페이지까지 시스텝 부분 하고요. 남은 거.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더 양이 많을 수는 있는데 100페이지까지 할게요. 이건 100페이지까지. 오늘 보니까 이번에는 또 질문 없는 거 보니까 양은 조금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100페이지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도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야? 콘이네? 이거 콘도 있고, 밥이 있다. 알아서 먹으라는 얘기인가? 콘도 있고, 밥이 있고, 이렇게. 아니야, 새랑생이 사주는 거야. 지금 임무 중가? 이 밥밖에 안 남았어. 나는 지금 누가 어! 밥밖에 안 남았어. 얘나 진짜 안 먹어도 돼? 얘나 거지 있는 거 본데? 안 먹어? 그럼 받으시는 분이 하나 더 드실 분. 밥가 좀 싸니까. 하나 더? 원몰? 그러면 나머지 분들 중에 하나 더 드실 분. 너 어떻게 먹어? 자, 795번. 95번 누구시죠? 유진이? 응. 자기 거 아니시면 오늘 나갈 숙제 미리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95번부터 볼게요. 자, 95번은 일단은 1차식하고 2차식이긴 한데 1차식을 바로 2차식에 대입할 수는 없죠. 그죠? 형태를 보면은 지금 X랑 Y가 X랑 Y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는 형태, 이런 형태를 대칭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칭식입니다. 대칭식. 자, 대칭식은 푸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를 라지 X, X 곱하기 Y를 라지 Y라고 놓고 식을 다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라지 X 더하기 라지 Y가 마이너스 1이랑 얘는 XY랑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X 곱하기 Y죠? 그게 마이너스 20이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줄 수 있죠. 대입해주면은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0이다. 이항을 시켜주면 라지 X 제곱에 마이너스 X는 넘어가니까 플러스 라지 X 마이너스 20빵이고 라지 X 플러스 5랑 라지 X 마이너스 4 이거를 빵이니까 라지 X가 마이너스 5거나 또는 라지 X가 4인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라지 X가 마이너스 5면은 라지 Y는 4 나올 거고요. 라지 Y가 마이너스 5 나오겠죠? 자, 그럼 두 가지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고 X 곱하기 Y가 4가 나오는 경우 그럼 얘는 뭐 넣어서 계산해도 되지만은 그냥 바로 답이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4인 경우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면은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두 번째 x 더하기 y가 4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5인 경우. 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4면은 y는 아니죠, 5죠.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5인 경우. 이렇게 다 나올 겁니다. x 마이너스 y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이면은 제일 작은 거에서 큰 수를 빼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6 나오겠죠? 이 부분에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해설이 809번 놓으시죠? 안에 된다고 했어요? 네, 813번. 선생님이 813번도 앞에서 L4반에서 질문이 이미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또 볼게요. 자, 일단은 813번은 어떤 거냐면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죠.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니까 일단은 2차 방정식이 두근이라고 했을 때 이 두근은 알파 베타로 올 겁니다. 알파 베타는 내 마음대로 정한 거니까 알파 베타는 정수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자, 2차 방정식이랑 두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근거기수함기 이용해줘야겠죠? 근거기수함기 써놓고 시작할 거예요.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a-1,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a 플러스 1인데 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3개죠. 알파 베타랑 a 3개예요. 근데 우리가 정수 조건일 때 어떤 거 이용한다고 그랬죠?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서는 이해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일 때는 어떻게 식을 바꿔주죠? 정수 조건일 때 부정방정식? 이거 말가 틀렸어. 응? 뭘 보고 있다고? 위에 그런 거 보고 있다고? 시험 볼 때도 보고 올 거야? 승빈이 정수권의 부정방정식일 때 식 어떻게 바꿔주지? 아, 먹고 있느라? 아직 먹고 있어갖고 대답 못하겠다? 대현이 너 안 물어볼 거야. 알 거 같아서. 안 물어봐. 예준이도 안 물어보고. 유진이 정수 곱하기 정수. 아니 내가 말해버렸다 진짜. 아니 진짜. 아우씨. 정수권의 부정방정식일 때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바꿔주잖아. 맞아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형태로. 네, 그렇게 바꾸려면은 A를 없애줘서 알파하고 베타를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일 때는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바꿔준다? 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의 형태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 형태니까 인수분해되는 형태에 의해야만 하겠죠? 형태 자체가 우리가 인수분해되는 형태.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식을 좀 변형을 좀 해줘야 돼요. A를 없애주고 알파하고 베타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A는 정수란 말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수권 이런 걸 이용하려면 A를 없애줄 거야. A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줘요? 위에 있는 식에서 2배 해줘서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주면 나오겠죠? 그쵸? 그럼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주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3 나오겠죠? A 없어지고요. 2A는. 자,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3인데 상수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요거만 가지고 인수분해하듯이 맞춰주는 거야. 그럼 알파 베타 써놓고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2에서 전개해서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나오겠죠? 그럼 요식 자체에서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플러스 4가 들어있잖아.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4를 해줘서 위에 식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는 이제 이항을 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형태로 식을 변형을 해주는 거죠. 되시겠죠? 식 변형하는 거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순서쌍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7이니까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7 나오는 거는 네 가지 있죠? 1, 7, 7, 1, 마 1, 마 7, 마 7, 마 1. 그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알파 베타의 순서쌍을 또 써줄 수 있겠죠? 옆에다가 알파 베타의 순서쌍은 3, 9, 9, 3, 1, 마 5, 마 5, 1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거고 거기에서 근각계수 한개에서 두 분의 합에다가 1만큼 더해준 게 A가 되겠죠? 13하고 마삼 두 개가 나오니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면 더해주면 10 나오겠죠. 아시겠죠? 뒤에도 이거랑 똑같은 형태의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아마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했고요. 그 다음에 831번 31번 보시죠. 지원이 31번도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13번이랑 정수권의 부정방정식의 형태죠. 그럼 11번도 L4반의 질문이 나와서 이미 했던 겁니다. 지원이 정수권의 부정방정식일 때 식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일단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고 한 알파 베타는 정수라고 써놓고요. 근거계수 한 개 이용해줘야겠어요. 자, 근거계수 한 개를 일단 이용해주면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n 플러스 5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는 알파 베타가 정수이니까 이거는 남겨두고 이걸로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m을 또 없애주자고요. m을 없애주려면 그냥 얘는 두 개 그냥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은 좌변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우변은 4 나와주면 되니까 얘도 1차식 곱하기 1차식 형태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식을 변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그다음에 빼기 1은 넘어가서 4랑 더해줘서 5 나오겠죠? 자, 그러면 곱해서 5 나오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가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1, 5, 1, 마 1, 마 5 그렇죠? 마 5, 마 1 자, 알파 베타는 그때에 따라서 0, 4, 4, 0, 마 2, 마 6, 마 6, 마 2 이렇게 나오니까 m은 마 2하고 마 1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정수 m의 값을 곱이니까 이걸 곱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정수 m이라고 해서 이걸 다 4개를 다 곱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거는 한 번만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똑같은 거는 한 번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3 곱해서 13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6번 예나지? 그죠? 예나 보겠습니다. 예나 3차식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A값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 3차식 인수분 했습니까? 인수분 했어? 안 했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했어요? 인수분해까지 했어? 그럼 끝난 건데? 잠깐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뭐 나와? fx는 1 또는 2 또는 인수분해하면 x-1 x-2 x-a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은 그랬으니까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이 x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 가지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어떤 거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로 a 플러스 a분의 1이 1인 거, 두 번째로 a 플러스 a분의 1이 2인 거, 세 번째로 a 플러스 a분의 1이 a인 거. 이렇게 세 가지 나오겠죠. 그죠? 맞잖아. 그죠?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이니까 그러면 1번은 양변에 a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거 구항이죠? 이거 만족하는 거 있어요?
있어 없어 얘는? 왜 고민하는 거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의 형태랑 똑같은 거잖아. 오메가는 뭐야? 허근이잖아. 얘도 근공 넣어주면 허근 나오죠? 그죠? 응. 실수 안 나오잖아. 우리가 만족하는 거는 구하는 건 실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얘도 a 곱하면 a제곱 플러스 1은 a제곱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1이 0이야? 말도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a 그냥 없애버려도 마찬가지죠. a분의 1이 빵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실수를 만족하는 게 없죠. 해가 만족하는 해가 없고. 그럼 결국엔 여기서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a를 곱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꼴 빵이니까 a는 1 넣어주면 되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끝난 거야 이거? 이거는 없고? 질문이 이렇게 없단 말이야? 희한하네. 후반에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이건도 4개 있고 1번도 여러 개 있고 그렇다면 일단은 부동식 잠깐 그럼 한번 볼까요? 부동식? 자, 부동식으로 잠깐 1차 부동식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부동식. 질문 더 없으신 거 맞죠? 1차 부동식 잠깐 보겠습니다. 1번에서 이제 1차 부동식 각각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를 잠깐 좀 전에 한번 보면서 볼게요. 유형 1번은 부동식이 기본 성질인데 당연히 이건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라서 특별히 눈여겨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식이 바뀌어진다라는 거 주의해 줘야 될 만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차 부동식을 풀 때는 중학교 때는 일반적인 해는 없었죠. 그죠? 문자로 된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경우들은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부동식도 1차 방정식 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수한 해를 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들. 그쵸? 네, 그런 경우들은 x 앞에 있는 개수를 뭐로 맞춰주면 됩니까? 0 곱하기 x 꼴로 맞춰주면 되죠. 그쵸?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들은. 맞아요?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잖아. 0 곱하기 x가 0꼴이면 해가 무수히 많죠? 그죠?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수. 0이 아닌 수면은 해가 없는 경우잖아. 그죠? 그래서 부동식도 마찬가지로 0 곱하기 x꼴로 맞춰준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수가 어떤 수냐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0 곱하기 x꼴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반적인 해의 1차 부동식의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64번 같은 경우의 형태를 예를 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x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부동식 1차 부동식가 x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자, 그러면 꼴을 어떤 형태로 맞춰준다고요? 0 곱하기 x 꼴로 맞춰줄 겁니다. 0 곱하기 x 꼴이어야만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가 무수히 많게 나오니까. 되시겠죠? 안 그러면은 x 앞에 있는 개수를 이항해버리면 그냥 조건부등식, 절대부등식이 아닌 나머지 부등식이 조건부등식이죠? 특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 수학 배웠잖아 우리? 그죠? 조건부등식이 돼버리는 거죠. x가 어떠한 해가 나오는 형태. 자, 그래서 특수한 경우 x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a-bx가 나머지 이항을 해주고 요 앞에 있는 부분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b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a랑 b랑 같다라는 관계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0 곱하기 x는 그럼 요 나머지 부분 a랑 b랑 같으니까 여기다 다시 b 대신 a를 넣어주면 2a가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없는 형태가 나오는 거지. 0 곱하기 x는 어차피 0이잖아.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양수면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고 음수면은 해가 없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쵸? 네, 그래서 2a가 음수니까 a가 음수, a랑 b랑 같으니까 b도 음수. 그죠?
그래서 A, B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또 구하고 그 다음에 부호까지 판단을 해주고 그 다음 거 이제 해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다음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A랑 B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3bx고 뭐 이항해주면 6b죠. 양변을 그럼 마이너스 3b로 나눠주죠. 마이너스 3b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는 양수야 음수야? 야 이놈 자식아! 아니 잘 듣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씨 잘 듣고 있었어. 또 왜? 아니 A도 음수 B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3b는 양수잖아.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3b 양비로 아니 양비네 양수로 나눠주면은 부등호가 안 바뀌니까 네, 마이너스 이보다 크다 라는 해가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수업할 때는 집중하고 있어야지. 얼굴은 여기 쳐다보면서 딴생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 아, 소화가 안 돼서 그래? 소화가 안 돼서 집중 안 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자고요. 연립 1차 부등식은 당연히 이제 수직선 그려서 공통부분 찾아주시면 되죠. 이것도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텐데 단지 이제 수직선에서 공통부분 찾을 때 뭐 개수 구하는 거나 아니면 정수인 해구할 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부등식 1차 부등식에서 틀릴만한 거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 등호를 빼먹거나 그래서 개수를 잘못 세아리는 경우가 틀릴 만한 형태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뭐 연립부등식은 뭐 앞에 거랑 중간 거 뒤에 거 해서 다시 연립해 주시면 될 거고요. 투수 안에 갖는 경우는 수직선 그려서 공통 부분 찾다 보면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부정 문제도 한번 또 해보면 905번 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다 중학교 때 했던 문제들이죠? 그죠? 중학교 1차 부등식에서 나왔던 문제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과부정 문제들. 그래서 만약에 식을 바로 세우기 힘드신 분들은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죠. 기내자 문제니까 힌트가 일단 두 가지가 나왔겠죠. 그리고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그 다음에 과부정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학생수를 미지수로 놓는 게 아니고 뭐 의자의 개수 같은 걸 미지수로 놓죠. 아니 문제에서 학생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 해서 학생수를 x로 놓지 않고 의자의 개수를 x로 놓는다 라는 거. 자, 의자의 개수를 x로 놓는다면 첫 번째 힌트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5명씩 앉는 의자의 개수가 x개만큼 있겠죠? 8명 남아있고요. 학생수는 5x 더하기 8이 학생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로 그림을 또 그려보면 6명씩 앉은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요 의자는 1명부터 6명까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될 거고 완전히 온전하게 남아있는 의자만 6개가 남았죠. 그쵸? 자 그러면 6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 6개에다가 온전하게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 6개에다가 1명부터 6명까지 앉는 의자 개수 빼서 x-7개가 6명씩 앉는 의자의 개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걸로 이제 이 부분으로 부등식 세워주면 되겠죠. 1명부터 6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학생수 5x 더하기 8은 6 곱하기 x-7 플러스 1 1명 앉을 때부터 6 곱하기 x-7 플러스 6명 앉을 때까지의 범위이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였잖아요. 그림도 그려보고. 아니야? 맞지? 이렇게 과부정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간 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절대값 표 들어간 거 그래프 그린 거 다 얘기해 줬죠? 맞아? 맞죠? 그래서 그래프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924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마이너스 a를 이항을 시켜주면 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 절대값이 있는 것만 남겨서 요거를 이제 fx라고 하고 우변은 gx라고 한다면 우변은 gx인데 a는 x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는 상수니까
상수함수 형태죠.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fx랑 gx가 있다면, 그래프가 두 개가 있다면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원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가 상수함수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가 존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gx면 fx가 gx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저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이 V자 형태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야지.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그쵸?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가니? 아? A 플러스 3의 그래프가 5보다는 x축보다는 y 이퀄 0보다는 밑으로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a 플러스 3이 0보다는 작아야 된다. 0이어도 안 돼요. 여기 저기 등으로 들어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라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줘도 된다. 물론 원래는 뭐 식으로 해줘야겠죠? x가 뭐 2분의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 나눠서. 그쵸?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면 두 가지 나눠서 하지 않아도 된다. 되겠습니까? 되시겠죠?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도 있다. 네, 나머지는 뭐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은 과제 하시면서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봅시다. 1차 부등식